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충청남도 공주에서는 300여 명의 민간인들이 팔이 뒤로 묶인 채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름나무는 지금은 이렇게 은행나무로 바뀌었다고. 남은 가족들은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뭐 나는 깨보니까 아버지가 잡혀가셨다는겨. 그러면 어머니가 울고. 수건을 던져주니까 받고 그냥 천안 가버리고 말할 사이나 있어요. 사라진 그들은 60여 년이 지나서야 참혹한 형태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못 보고 있더라고 눈 뜨고. 그러니까 그 뭐야 71년 전 공주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제 강점기로부터 한국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세월까지 돌아보면 참으로 모진 세월이었다 말하는 올해 88의 정혜열 씨. 삶의 대부분을 마음 졸이며 살아야 했던 그녀에게 12살에 맞이한 해방의 순간만큼은 몇 안 되는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태극기를 저희 집에서 다 그래서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주고 하고서는 전부 이제 해방 만세 부르고 이제 막 그러던 기억이 그냥 지금도 화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참 아주 굉장히 뿌듯하고 그 좋았던 그 기억이거든요.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는 해방 후에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대중을 계몽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대중운전서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말도 안 쓰시고 그 밑바닥 그 천림까지 다 알아들으시는 그런 단어를 쓰시면서 그렇게 자기의 그 연설을 하여튼 대중연설을 저희 이렇게 다니면 다 이렇게 들어봐도 저희 아버님처럼 그렇게 하셨던 분이 별로 없어요. 평안북도 철산이 고향인 아버지는 해주 고등보통학교와 일본 메이지 대학에 다닌 인재였고 항일단체인 신간의 활동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가족을 데리고 공주에 정착해 공주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1949년 사상범으로 검거되었습니다. 그 어렸을 적에는 독립운동 하시다가 그 감옥에 가셨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운동하시느라고 계속 나댕기고 가서 집에 계시고 저 같이 사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 파리 공주로 이사 와가지고 북에서 이사 와가지고 아버님이 그때는 이제 감옥 생활하다가 그거 나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집에 이제 계셨거든요. 그때만 제가 아버님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님하고 같이 산 기억도 없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충청남도의 군인과 경찰은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요시찰 대상자들을 예비검속이란 명분으로 불법 연행했으며 사상범 등 형무소 재수자들과 함께 즉결 처형했습니다. 대전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정혜열 씨의 아버지도 대전 산내에 위치한 골룡골에 끌려가 총살되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던 정혜열 씨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자기는 혁명가이기 때문에 옳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혁명가이기 때문에 혁명이 되는 날까지 자기가 할 일이다. 그 이유는 혁명 세상이 이렇게 바뀌를 그때까지만 자기가 할 일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어요. 이후에도 정혜열 씨의 삶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주에서 군인과 경찰이 모두 후퇴한 후 북한군 점령 시기 많은 이들이 부역에 동원되었는데요.
당시 동네 사람들의 권유로 정여울 씨의 어머니가 여성동맹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어머니는 9.28 수복 후 사형 선고를 받고 공주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소문 듣고 근데 며칠 날 뭐 그 공주 형무소에 그 죄수들이 뭐 어디로 간다고 뭐 남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서 그 사천리를 공주 걸어서 가니까 막 추럭에다가 그냥 그 착 다 실었더라고. 그런데 저희 엄마는 또 가운데에 딱 그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그 형무소에서 장티부스를 앓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앓고 난 그 후니까 막 너무 초췌하고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추럭에 탄 걸 이렇게 보고서 막 손을 흔들으니까 잘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 예? 그러다가 이게 떠나가는 거 보고 그게 끝이에요. 모진 고문과 전염병에 시달린 어머니는 이감도 중 김해 인근에서 희생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남동료 외동딸이던 정여울 씨는 부모를 잃고 홀로 남아 아버지의 명예회복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되었던 아버지는 2019년이 되어서야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아버님이 그래도 이렇게 시원찮은 딸이라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예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딱 문 열고 있잖아요. 그거 딱 보면 참 기분이 참 그래도 내가 아버님의 명예 회복을 참 해드려서 참 다행이다. 정여울 씨에게 공주라는 지역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아픈 기억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해방된 조국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던 아버지 정상윤 독립지사의 염원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공주에서는 정여울 씨의 부모님이 그러했듯 조국의 앞날을 걱정했던 애국지사들로부터 좀 더 나은 세상을 기대했을 뿐인 민초들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전후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는 정여울 씨의 아버지 정상윤 독립지사가 정착해 활동했던 마을입니다. 해방 이후 좌익 활동이 활발했던 곳으로 피해가 컸던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1949년 12월 17일 충청남도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면서 공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금대리에서만 마을 청년 8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정일구 씨는 겨우 21살에 희생당한 형님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건너에 불탄목이라고 있어. 산. 거기 가서 봉화를 들었어. 거기 가서. 그것밖에 없어. 금대리 청년들은 전쟁 이전 시기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봉화 투쟁을 하다 연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있다 나왔어 이제. 나오고서 육류가 터진 거지. 저녁에 와서는 수저 하나 하고 그릇 하나 하고 가지고 오라는 겨. 순사들이 와서 그 수저 하나 하고 그릇 하나 하고 가지고 다 따라간 겨. 그 후로 무소식이요. 진실화해위원회가 충남 지역 보도연맹 사건 조사에서 파악한 금대리 희생자 8명의 연령을 살펴보면 41세와 36세, 나머지 6명은 20대의 나이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아까운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방 전 금대리로 이주해온 정상윤 독립지사와 그 가족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상윤은 또 다른 활동과 정용상과 함께 마을 청년들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기와집으로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하고 개량해서 함성으로다가 옛날 제일 좋았었어. 정상윤과 더불어 활동하던 청년들에 의해 마을은 민주불학의 면모를 갖춰갔지만 전쟁 직후 이들 대부분이 연행되어 행적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정만철 씨의 아버지와 큰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이 같이 경천으로 가가지고 끌려갔는데 그러고 그들은 모르는 거지. 저는 어려서 몰랐어요. 그리고 된 줄도 행방불명이 됐다고만 알았어요. 카드도 안 돌아오시니까 행방불명이다.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알았어요. 나중에 되면 이 설구쟁이라는 데가 있어요. 왕촌 대중가는데 거기서 이제 총살을 당했다고 하던 말이야. 그 정도로밖에 몰라요. 잘. 알아도 아는 척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남은 가족에게는 늘 손가락질과 연좌제가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뺄갱이 뭐 야식이랄까 뭐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런 적도 있었죠. 공주에서의 예비 검속은 1950년 6월 25일 저녁부터 군경이 후퇴하기 직전인 7월 13일까지 공주 전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교직에서 퇴직한 후 문중의 대수사와 공주 유적회를 이끌고 있는 소재성 씨. 그의 아버지는 전쟁 발발 며칠 만에 연행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뭐 나는 깨보니까 아버지가 잡혀가셨다는겨. 그러면 어머니가 울고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어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있었지. 그랬더니 결국 아버지는 경찰에 연행돼 가지고서 계룡시설을 거쳐서 공주 저 경찰서로 간 것 같아요. 공주 경찰서로 갔는데 그 잡혀가신 날이 음력으로 5월 초열흘이래. 5월 초열흘이라 나중에 어머니가 아버지 제사를 모실 때 나간 날로다가 5월 10일 음력으로 우리가 제사를 쭉 지내왔다고. 그래 그렇게 볼 적에 그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며칠 있다가 바로 잡아간 것 같다. 소재성 씨는 문중의 자료들을 모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에 정성을 쏟습니다. 문중의 일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버님의 가르침이었지만 정작 아버님의 유품은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서슬퍼른 연좌제가 무서워 모두 불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은 건 빛바랜 사진 2장이 전부. 교직에 계시면서 교육의 의미를 강조하시던 아버지는 소재성 씨에게 평생의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막 물이 또랑으로 흐르는데 거기 가서 놀다가 그냥 옷을 다 적시고 집이 들어오니까 그런 위험한 일을 한다고. 호초리를 몇 대 이렇게 나한테 때리고 나서 설탕물을 타서 주시더라고. 내 그게 참 마지막 그게 추억이야. 그 추억 우리 아버지하고 추억. 그래 그 설탕물이 그렇게 달고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느꼈어. 아 그래서 혼내키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뭔가 보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신념을 내가 갖게 된 게. 그래 내 선생을 하면서도 아이들 그렇게 좀 질책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위로를 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내가 그걸 배워가지고. 휘문고와 전주사범 등을 거쳐 일본 유학을 다녀온 아버지는 시대의 지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야학을 통해 문맹 퇴치에 힘쓰셨고 해방 후에는 농민들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추구했습니다. 사랑채에서 살았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논이 됐다고. 이것도 옛날 집터에 있었고 다 우리 소신의 집터예요 이게. 늘 마을 사람들과 곡식을 나누고 인정을 베풀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는 소재성 씨. 비록 억울하게 희생되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아버지의 가르침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를 나는 그래서 깃발을 들었던 아버지인데 그러나 그 깃발이 꺾였기 때문에 깃발 없는 기수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 외정 때 외놈들한테도 붙들려 가기도 그랬대. 약하고 뭐 그런다고. 응? 그래도 그런 문맹 퇴치 운동도 하셨구나. 그런 점이 굉장히 훌륭하고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가만 놔두지 않았대. 밥 갖다 주라고 하고 뭐 쌀 갖다 주라고 하고 평소에 그랬다는 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 그런 점이 훌륭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점을 존경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당면 율정리 또한 무차별적 예비 검속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나온 마을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마을을 떠난 박옥희 씨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우물이 있네 여기. 우물이 있고 절로 더 올라가서 절로 하고 집도 새로 지었나 봐요. 근데 감나무는 저게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 고향의 옛 풍경은 희미해졌지만 아버지가 잡혀갔던 순간만큼은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동네 반장 일을 보던 아버지가 어쩌다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20여 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연행돼 총살당했습니다. 보도연맹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9월달에 양력으로 9월달에 아기 낳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정시대 우체국에 아버지가 나하고 둘 적금한 통장도 있고 또 저기 그 보련이라는 빠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보도연맹이 뭔가 이거 있으면 더 이제 그거 발각나서 더 우리까지 피해 있겠다 싶은 어린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 그냥 패버렸어. 통장까지 다 패버렸어요. 면사무소 창고에 구금된 아버지께 11살 난 동생이 등굣길에 밥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여기 기소자리고 이 면사무소는 저 안에 빈터까지 다 면사무소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의당면 사람들은 이곳에 며칠씩 구금되었다가 공주경찰서와 공주형무소로 이송되었거나 곧장 학살지로 끌려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사무소가 여기 문이라면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창고가 이렇게 있었어요. 면사무소 창고가. 그래서 거기 계시다가 가신 거지. 박옥희 씨는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군용 트럭에 실려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한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와 마을 삼거리 비스듬히 자란 나무가 서 있던 자리에서 트럭 난간을 붙잡고 아버지를 뵌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저쪽에 나와 있다가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에서 아버지가 수건을 던져주니까 받고 그냥 천원 가버리고 말할 사이나 있어요. 당시 트럭에 실려있던 사람들은 청룡리 여찬이라 불리는 도축장 뒷산에서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룡리 도축장 뒷산과 왕촌 살구쟁이에서 학살된 의당면 주민은 60명, 공주의 여러 지역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공주 인근의 청양군 주민들 또한 공주 형무소에 수감되거나 살구쟁이에서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양군 정상면 마치리에 살던 명환주 씨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오형제들에게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요건 큰아버지네 살던 집이고요. 내가 태어난 집은 요거, 저 옆에 빨간 집 저거. 공주 형무소 교도관이었던 큰아버지가 재소자들이 일으킨 폭동 사건에 연루되면서 오형제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주 경찰이 찾는다는 말에 제 발로 찾아간 큰아버지는 그 길로 왕촌 살구쟁이로 끌려가 총살당했습니다. 명한주 씨는 큰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랑 엄마 어디 갔냐서 일 가셨나 어디 갔나 모르겠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가신다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가셔가지고 공주로 가신 거예요. 집으로 온 게 아니고 공주로 자기 발로 가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총살됐죠. 그래갖고 우리 이제 작은아버지랑 아버지랑 그 소식을 알아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 침입을 금방 가지도 못했대요. 비행기가 막 폭격하는 턱이. 그래서 그냥 오셨다고 하더라고. 셋째 작은아버지는 북한군 점령 시절 인민위원장을 맡았다가 9.28 수복 후 넷째와 함께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셋째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풀려나긴 했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곧 돌아가셨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넷째까지 똑같은 놈이라며 총살되었습니다. 둘째인 명한주 씨의 아버지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병보석으로 3년 만에 풀려났는데 다시 수감되었고 꼬박 10년을 더 살다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분들을 나란히 모셨으나 시신 없는 묘를 볼 때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저 공주서 총살 당하셔가지고 시체를 못 찾아서 거기 발굴 작업할 때 크간지 뭐 갔다가니 단지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큰어머니하고 같이 합장해 놓은 거라고요. 명한주 씨는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의 재심을 청구해 무혐의 판정을 받아냈지만 오형제가 당한 일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으니 이런 비극이 다시는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금강을 따라 수려한 풍광이 펼쳐지는 이 길은 민간인 300여 명을 총살한 학살지 살구쟁이로 향하는 길입니다. 너무도 잔인했던 1950년의 여름을 관통하는 길. 영국의 한 종공기자가 촬영한 사진에서는 팔이 묶인 채 납작 엎드려 트럭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길가에 버드나무나 산의 형세, 뒤로 보이는 금강이 이곳이 살구쟁이로 가는 길임을 증명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여러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살구쟁이가 공주 민간인 희생사건의 학살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구쟁이는 전쟁 당시 나무 하나 없는 야트막한 민둥산이었다고 하는데요. 진실이 가려진 긴 세월 동안 나무들이 자라나 무성한 숲이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06년 이곳에서 처음으로 위령제를 지내 원혼을 달랬습니다. 이후 안내판이 세워지고 드디어 유해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발굴된 유해는 총 397구. 유골의 머리에는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구덩이는 모두 5개가 발견되었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약 1m 깊이에 폭 2.5m, 길이 14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 안에서 누워있는 유해들의 모습은 7, 80명이 두 줄로 늘어서 등을 맞댄 채 무릎을 꿇은 자세로 보입니다. 이는 사람들을 구덩이에 정렬시킨 뒤 뒤에서 총을 쐈음을 추정케 합니다. 안경을 비롯해 주민들이 사용했던 흰색 단추와
공주 형무소 재소자들의 푸른색 단추, 그리고 가해 주체가 군인과 경찰이었음을 시사하는 다량의 탄피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드러난 학살죄의 진상은 유족들에겐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여기를 와서 그거 들여다보니까 있잖아요. 햇도 들어서 아주 캄캄하니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요. 너무 비참해서 비참해서 이 애들이. 진짜 그거 못 보겠더라고 눈 뜨고. 그러니까 이 빵꾸가 나서 구멍이 나서 그게 총알이 통과된 거거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2009년과 2010년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그리고 평화인권 교육 강화와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이곳에 위령공원을 조성해 많은 이들이 진실을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그 비극이라고 할까? 한국전쟁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모든 정말 국민들이 알아서 다시는 그러한 비극과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훈이 되는 장소로서 여기에다 위령공원을 간략하게 만들고 위령탑을 세우는 것이 그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